내 이름은 제인 구달. 지네트 원터 글 그림. 장우봉 옮김. 제인 어디 있니? 제인, 내 말 들리니? 사람들은 몇 시간째 어린 제인 구달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 제인이 닭장에서 지푸라기 투성이로 뛰쳐나오며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달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았어요. 5살의 제인은 벌써 관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인은 주변의 모든 동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지렁이, 곤충, 새, 고양이, 개는 물론 말까지 동물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창문으로 날아드는 영국 개똥집 박박이를 제인은 몇 날 며칠 가만히 바라만 보았습니다. 개똥집 박이는 제인에게 조금씩 다가오더니 제인의 방까지 들어와 침대 밑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먹기도 했습니다. 봄이 오자 개똥집 박이는 아이의 제인의 책장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제인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너두밤나무 높은 가지에 걸터 앉아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두리틀 의사와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타잔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제인도 아프리카에 가고 싶었습니다.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원숭이들과 함께 지내고 싶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 제인은 케냐로 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거실 양탄자 밑에 안전하게 숨겨놓았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배의 간판에 서서 세차게 불어오는 찬바람에도 아랑곳 없이 제인이는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서로 다른 갖가지 푸른빛과 초록빛을 띠었고 물고기들은 이 어두운 물속에서 별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제인은 아프리카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며 기쁨에 겨워 눈을 살며시 감았습니다. 제인은 동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루이스 리키 박사가 마침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침팬지를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이 일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럼요, 물론이죠. 제인은 침팬지들이 살고 있는 탄자니아의 곰베 국립공원으로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알아내고 비밀들을 밝혀내고 싶었어요. 제인은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인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텐트를 쳤습니다. 첫날 밤 제인은 뜬 눈으로 지새우며 가만히 누워서 새로운 자연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개구리들과 귀뚜라미들을 우는 소리, 하이에나 울음소리, 올빼미 울음소리. 제인은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틀 무렵 제인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높은 산등성 위에 오르니 멀리 내려다볼 수 있는 산봉우리들이 보였습니다. 제인은 침팬지를 찾기 위해 날마다 산꼭대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침팬지들이 서로를 부르는 펜트후트 소리만 들려올 뿐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인은 숲속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침팬지를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침팬지들은 여전히 경계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침팬지들은 숨어서 몰래 제인을 관찰했습니다. 언제쯤이면 침팬지들을 볼 수 있을까? 제인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인은 말라리아에 걸려 알아 누웠습니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희망을 잃은 채 텐트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열이 가시자마자 또다시 제인은 침팬지들과 가까워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몇 주,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침팬지들은 제인이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제인은 침팬지들의 뒤에서 결코 나무 뒤에 숨지 않고 침팬지들에게 관심 없는 척하며 조용히 침팬지들을 관찰했습니다. 이제 제인은 날마다 하루 종일 비가 세차게 퍼붓는 날에도 침팬지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인간들과 달리 침팬지들은 비가 와도 피할 곳을 찾지 않고 비를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인은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동물들을 알고자 한다면 참을 줄을 알아야만 한다. 어떤 날은 산꼭대기에서 잠을 잤습니다. 침팬지들이 자는 나무 가까운 데에 있으려고 말이죠. 제인은 새벽에 일어나 침팬지들이 잠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서 잠시 앉아있다가 먹이를 찾으러 자리를 뜨는 걸 관찰했습니다. 제인은 침팬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제인에게 침팬지 한 마리 한 마리는 모두 달랐습니다. 우리 인간들처럼요.
제인에게 처음 다가온 침팬지는 회색 수염이 난 침팬지였습니다. 이 침팬지는 제인은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는 그래, 내 손에 있는 바나나를 가져갔다 아주 점잖게 확 잡아채지 않고 제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는 제인이 가까이 다가와도 그냥 두었습니다. 제인은 데이비드가 흰 개미를 잡기 위해 나뭇가지로 도구를 만들어 구멍을 파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야생동물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인은 데이비드가 고기를 먹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침팬지들이 오로지 식물만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제인을 믿게 되자 이제 다른 침팬지들도 제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침팬지들이 모두 나를 둘러싸고 있다. 가까이 있는 침팬지들, 멀리 떨어진 침팬지들, 나이 많은 침팬지들, 젊은 침팬지들, 암컷들, 어린 침팬지들, 아기 침팬지들 모두 매우 멋진 날이다. 제인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인은 침팬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침팬지들은 서로 손을 잡고 껴안고 뽀뽀를 하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들은 인간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인은 침팬지들이 화가 나거나 두려울 때 털을 빳빳이 세우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침팬지들이 으스대며 걷고 성질을 부리고 슬슬 피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인은 카군페 폭포에서 침팬지들을 관찰했습니다. 무섭게 떨어지는 폭포의 물 위에서 침팬지들이 펄쩍펄쩍 뛰어오르고 줄을 타는 모습은 놀랍고도 신기했습니다. 제인은 저녁에 콩과 토마토와 양파를 먹고 나서 모차르트 바흐의 음악을 들으며 그날 일을 기록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제인의 공책은 텐트 안에 가득 쌓여갔습니다. 제인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인과 같이 관찰하고 기록을 도와줄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인은 슬프게도 곰배를 떠났습니다. 아프리카 곳곳에서 나무들이 베이고 숲이 파괴되면서 침팬지들은 살 곳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밀렵꾼들은 다 자란 침팬지들을 총으로 마구 죽이고 어린 침팬지들을 잡아다가 시험용으로, 서커스용으로, 그리고 애완용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제인이 사랑하는 침팬지들은 지금 멸종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침팬지들에게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대신 들려주는 제인이 꼭 필요했습니다. 제인은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게 몹시 싫었지만 지금은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전 세계의 큰 도시들은 물론 작은 마을까지 다 찾아다녔습니다. 달을 넘기고 해를 거듭하며 제인은 숲과 침팬지들을 구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제인은 시간이 날 때마다 곰배의 숲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 강과 언덕과 나무들에게 안녕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가 제인의 곁을 함께 했습니다. 제인은 침팬지 친구들이 펜트 후트 소리를 다시 들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침팬지들의 이야기를 대신 들려주기 위해 문명사회로 돌아올 때 제인은 숲의 평화로움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제인은 곰베의 숲에서 두리틀 이사처럼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타잔처럼 무서워하지 않으며 걸었고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으로 남겼으며 침팬지들의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놓았습니다.